제가 이번에 그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복싱으로 자격을 취득했습니다. 그래서 한번 후기를 남겨보고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. 제가 얼굴을 그냥 다 노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나름의 분장을 좀 준비해봤습니다. 뭘로 할까? 어두우니까는 자신감이 좀 생기는데 그냥 하는 걸로. 저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에 입각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. 이 정도로 한번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. 저는 그 생리학, 윤리, 체육사, 사회학,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교육학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.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는 문제집을 사서 그냥 시간을 오래 두고 그 책을 읽듯이 그냥 하루에 뭐 몇 장씩 그냥 계속 그 내용을 봤습니다. 그리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시간을 내서 외우고 그 단원별로 문제를 풀고 또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예전에는 뭐 공부를 안 해도 아니면 그냥 한번 기출문제만 풀고 가도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느낀 난이도는 공부를 안 하고서는 시험을 볼 수 없다. 기출문제만 풀고 시험을 볼 수 없다. 그렇게 느꼈습니다. 네, 개념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구술에서 한번 떨어지는 바람에 그 다음 해에 실기랑 구술을 한 번 더 받고 덕분에 2년이 걸렸습니다. 영주에서 한 번, 대전에서 한 번, 두 곳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 시험 장소가 다르지 시험 방식은 영주와 대전 두 곳 다 똑같습니다. 대기실에서 같이 대기를 하게 되고 실기를 먼저 보고 또 이동을 해서 구술을 보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실기 심사위원분들과 구술 심사위원분들은 다릅니다. 이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제 앞번호 분이 어떻게 하는지 이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좀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냥 본인이 준비한 것을 그냥 당당하게 하시는 편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 공격과 방어를 섞은 섀도우 복싱을 심사위원분들이 그만이라고 하실 때까지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을 친 다음에 거기 대기하고 계신 학생분들 그 미트를 받아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본인이 미트를 치는 게 아니고 미트를 받아주시는 입장입니다. 영주에서는 제가 제 글러브를 가져갔었고 대전에서는 거기에 있는 글러브를 사용했습니다. 미트를 받아주실 때 그 대기하고 계신 학생분들 중에서 왼손잡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양손을 좀 다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하면서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그 학생분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더라고요. 미리 세어보니까 다행히 저는 오른손 한 명씩 방에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. 번호가 적혀있는 공이나 나무젓가락을 2개를 뽑아서 룰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코칭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.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하시면 됩니다. 대한복싱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가장 최근에 업로드되어 있는 아이바 규정집이 있어요. 네,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예 다 프린트를 해서 계속 들고 다니면서 봤습니다. 내용은 사실 좀 많아요. 특히 그 올림픽 체급에 관한 문제가 매해 약간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시험에서 그 남자 올림픽 체급에 관한 문제를 받았었는데 그 체급명과 몸무게까지 다 읊어보라고 하셔서 다 읊고 또 제가 여자니까 여자 체급을 말해보라고 하셔서 다 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두 번째 시험에서는 남자 체급이 몇 개냐, 여자 체급이 몇 개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인터넷상에 그 옛날 올림픽 체급이 이렇게 떠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마지막 올림픽 체급이 뭔지 꼭 체크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청소년이나 노인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, 그리고 뭐 스트레이트의 장점, 훅의 장점, 아니면 뭐 사우스포를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,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한번 정돈을 해두시면 그 답변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
대한복싱협회에 코치 매뉴얼이라고 있거든요. 네, 그거는 정말 선수분들을 코칭하는 그 코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볼 필요는 없고,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트레이트 후, 뭐 어퍼, 아니면 뭐 사우스포, 뭐 약간 요런 것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그게 텍스트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왜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느냐, 코칭을 한번 해봤느냐, 시합을 나가봤느냐,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.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선수가 있느냐, 뭐 이런 질문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실기와 구수를 통과하시면 이제 연수와 실습이 남았거든요. 이 연수와 실습은 그 연수원을 통해서 하게 되고, 전국에 연수원으로 지정된 대학교들이 있습니다. 기간이 다 달라요. 그래서 그 시작 기간과 지역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요새는 주말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찾아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제 줌으로 수업을 했거든요. 뭐 내년부터는 학교로 직접 갈 수도 있다,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 연수원에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. 어떻게 진행할 건지 상세하게 잘 알려주시니까 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담당자분께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. 교수님들도 시간이 짧은데 비해서 그 방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수업을 해 주시거든요. 좋은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배운다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면 됩니다. 다만 오랜만에 좀 긴 시간 앉아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힘듭니다. 그러니까 저희 복싱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죠. 네, 이거를 지정을 해줘요. 그럼 거기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근데 복싱이 막 엄청난 인기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그 선택할 여지가 많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집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 체육관으로 가게 됐는데, 이게 정보가 너무 없어서 대체 뭘 할까,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모르는 사람들과 밥도 먹고 막 그래야 되는데 괜찮을까 막 이런 고민 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연수원에서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일지라든지 평가 항목, 체크지를 다 나눠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, 그 코칭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잘 알려주시니까 거기에 잘 따르시면 됩니다. 그 연수든 실습이든 그냥 공통된 점은, 내가 시간을 때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 시간이 지겹고 의미가 없거든요. 그냥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시간을 좋은 경험의 시간으로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실습 평가지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런 일지와 뭐 평가지 이런 거를 다 작성을 하시고, 요건 기간을 줍니다. 시간을 주니까 그 기간 안에 다 작성을 하시고 주제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.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약간 레포트 형식으로 과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. 네, 그 뭐 형식도 그 연수원에서 다 주니까 기간도 걱정했던 것처럼 막 모자라진 않았으니까 그 부분까지 잘 해내시면 됩니다. 자격증이 나오기까지 대략 1년 정도가 걸리고, 이제 저처럼 한 번 떨어지면 2년, 한 번 더 떨어지면 전 안 하려고 했어요. 못해. 네, 여기까지 복싱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 후기를 한번 간략하게 남겨봤습니다. 모두 각자의 뭐 목표를 가지고 뭐 복싱 하고 계실 텐데, 항상 재미있게 즐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화이팅! 와! 이거 알리티입니다. 아유, 나나 꾸준히 해야지. 내가 하지를 못하는데.